네, 안녕하세요. 엠프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인프피가 고양이라고 불리는 이유. 네, 스스로도 타유형도 모르는 인프피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글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또 대본인 만큼 인프피 분들이나 타유형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강아지는 감정과 생각이 행동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근데 이 고양이는 감정과 생각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길을 걸어가는데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이차 밑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먹을 게 있나 싶어서. 네, 근데 제 손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쳐다보다가 왔는데, 그처럼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기보다는 멀리서 조금 지켜보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프피의 별명은 고양이, 즉 가장 간접적인 성향입니다. 16가지 유형 중에서도요. 그래서 가장 이질적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고, 알쏭달쏭하다고 좀 더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러한 특징을 좀 고양이를 빗대서 이해해드리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인프피에 대해서 또는 인프피 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고양이 스스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는 스스로도 모른다입니다. 자, 인프피가 어떤 감정, 행동을 할 때 타인이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체를 던지면 인프피 분들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거든요. 내 감정과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원인을 물어보고 분석을 시키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지 생각이 구체화돼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면 인프피의 생각에는 5만 가지가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런 질문을 인프피에게 하시는 것은 좀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인프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상대방은 너 왜 밥을 안 먹어? 이렇게 밥을 먹어라. 밥을 좀 잘 먹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챙겨주려고 물어보는데, 인프피는 내가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야외어 보이나, 나랑 밥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해줘서 이런 말을 하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꼬리에 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인프피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길고양이에게 왜 자신을 보고 다가오지 않냐고 인간이 가다가 물어보는 거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길고양이에게 사람들이 너는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날 지켜보기만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급이기 때문에 이 인프피 고양이들에게 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인프피가 고양이랑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이도 왜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냐옹 하면서 왜 자신에게 캔 참치를 주고 추룹을 주고 물을 주길 바라는지 인간들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없죠. 강아지처럼 좀 잘 보이려고 노력이라도 하든지, 그러면 뭐 김칫국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도 간접적인 성향이고, 자기들도 왜 그렇게 사람을 피해 다니는지, 왜 자기가 관심이 필요할 때만 사람한테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둘째, 이어서 고양이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은, 강아지는 사람을 수시로 찾는다는 점이고요. 고양이는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점입니다.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캔따개 정도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즉, 인프피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다가갑니다. 인프피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다가가거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네, 아무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점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고요. 추룹, 즉 공통된 취미나 참치, 즉 배울 만한 점을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계셔야 인프피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길냥이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한테 안 가는데 저한테 다가오는 길냥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엉덩이를 쓰다듬어 달라고 제 앞에 털을 문지르거나 이렇게, 아닌 먹을 걸 달라고 눈빛으로 시위를 하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처럼 인프피 분들에게 공통된 취미나 배울 만한 점들이 있거나 뭔가 끌리는 점이 매력이 있어야 인프피 분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지만 고양이가 나에겐 마음을 여는 거겠죠. 셋째는 고양이는 잠이 많다입니다. 그쵸? 고양이는 실제로 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길냥이들이나 또 집에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네, 상상, 망상의 1인자가 인프피인데 이들은 행복한 꿈을 꾸기를 소원하고요. 많은 생각들은 정리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무궁무진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인프피 분들 너무 생각이 많아서 타이레놀 자주 먹거나 좀 힘들고 내 성향 때문에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감정에 정말 내가 취해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많은 부분들이 무궁무진한 상상을 동원하고 그런 나래를 펼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처럼 고양이도 잠을 자면서 행복한 꿈을 많이 꾸겠죠. 네. 넷째, 고양이는 집사를 어떻게 볼까? 인프피 분들은 과연 사람을 어떻게 볼까? 고양이는 집사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개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인프피는 자신이 간택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길을 걸어가다 귤이 보통 한 소쿠리 5,000원인데 3,0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귤은 무조건 사야 된다 하면서 샀는데 옆에 고양이가 자리를 잡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계속 앉아 있게 하는 그 귤 파는 아주머니에게 왜 고양이는 계속 보통 길고양이는 사람한테 안 다가오는데 왜 다가오냐고 물으니까 어느 날부터 모르겠는데 여기에 눌러 앉아서 내가 집도 만들어주고 먹이도 주고 있다 이러길래 제가 산 귤을 고양이한테 주면 과일을 주면 안 되죠 하니까 고양이한테 과일을 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처럼 고양이가 집사를 간택을 한 거죠. 인프피는 자신이 간택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집사를 간택하는 기준이 뭐냐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뭐 외모인지 아니면 뭐 재력인지. 근데 첫 번째에서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유 따윈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끌리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가끔 인프피 분들은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몇 년, 몇십 년을 이렇게 사랑하고 알기도 하는데요. 제가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를 최근에 알게 돼서 보고 있어요. 저는 드라마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몰아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몇 주째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여자 이게 술집 장사하시는 분이 그 스님을 몇십 년간 사랑을 합니다. 저 분은 인프피가 아닐까, 저 스님을 사랑하는 저 여자분은 인프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섯째, 고양이는 오늘 또 혼자 밤에 운다. 가끔씩 길고양이 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 계시나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고양이들이 밤만 되면 야옹 야옹 이래가지고 잠을 못 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프피는 오늘도 뭐다? 나만 서럽다. 왜인지는 자기들도 몰라요. 근데 다채로운 내 감정에 그때 따라 충실할 뿐이고요. 이 울적함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힘이 솟구치고 감정도 또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 즉 관심을 줄 수 있는 집사를 만나러 갑니다. 집사를 만날 생각에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실제로 아까 나의 아저씨 드라마에서 말씀드린 거기에 술집 장사하시는 여자분이 그 스님을 몇십 년 만에 만나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감정을 토로하고 따지고 왜 나에게 오지 않냐고 오라고 막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서러운 감정이 결국 북받쳤을 때 자신의 마음을 비록 건강하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겉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드라마 속에 어떻게 보면 로맨티스트, 주인공, 뭔가 여주인공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는 인프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고양이는 주위를 맴돌 뿐. 강아지처럼 집사에게 함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봐 주길 하는 마음에서 주위를 맴돌 뿐. 소심한 관종이죠. 그러다가 날 안아주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에 돌진해서 자신을 쓰다듬어 달라고 합니다. 급발진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네요. 그래서 집사를 또 자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고 귀엽고 소중한 인프피입니다. 네, 이 말씀 뭐냐면은 좀 간접적으로 소심하게 조금 고양이들이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표현을 하잖아요. 다가가면 도망치고 또 안 다가가면 또 다가오고 그런 성향을 가졌는데, 근데 닌겐이 계속 이 고양이를 만져주거나 관심을 주거나 먹이를 주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갑자기 급발진해서 와서 애교를 떨기도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인프피 분들을 보시면 누가 남녀를 막론하고 조금 일반적인 타이밍과 아니다 싶을 정도인데 갑자기 조용한 텐션으로 있다가 갑자기 급한 끌어올려가지고 자신의 텐션을 끌어올려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이질적이고 변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용서하게 되는 성향분들이 또 인프피와 잘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엠프제나 뭐 엠프피나 이런 분들이 인프피랑 친한 이유도 그런 모습을 인프피가 보였을 때 와 쟤는 진짜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와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참 신비롭고 귀엽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인프피를 고양이에 빗대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프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거나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면 길에 다니는 고양이나 또 키우시는 고양이를 보신다면 아 제가 내구나,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나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